2월 26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입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눠서 5차, 6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그러니까 5차 오늘 오전에는 이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이 양형 기준을 정하자. 양형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인들, 이 대학교 교수들이고 법학 전문대 교수고 이렇습니다. 이 증인신문이 오전에 있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재명의 최후 진술, 최종 진술이 있고 그 다음 검찰의 구형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고일입니다. 이 2심 재판 선고일을 언제로 정해서 오늘 재판부가 발표를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을 끕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오늘 하루 종일 열립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이 항소심 재판에서 아마 검찰은 2년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겁니다. 1심에 이어서. 1심 선고는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입니다. 이 징역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마 5월에 내려질 것이다.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을 앞두고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 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뒤집어질 것이다. 뒤집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5월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5월까지는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또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입니다. 기존 진행되던 이 재판도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호언장담을 한 데는 굉장히 쫓기고 조급한 마음, 그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같이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게 될 겁니다. 표결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던질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던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개헌을 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개헌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내치는 책임 총리에게 모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카드를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라는 게 관심을 끌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리가 만만치 않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4대4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이게 만만치 않다. 비상계엄이 가져다주는 이 충격, 이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날지 정말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에 이 국정의 안정성, 그 다음 왜 복귀를 해야 하는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원한 이 답변을 윤 대통령의 답변을 내려줬다라는 부분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법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주장으로 민주당 이재명을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개헌 관련해서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고 이재명을 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지금 헌법 개정을 두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이재명 아닌 반 이재명은 모두 개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재명을 포위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 기구를 만들자, 개헌 기구를 만들자, 또 당 내에서도 기구를 만들고 개헌의 방향, 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전체 여론을 장악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을 통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이 우리 헌정사의 숙제로 꼽히는 이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좋은 기회다라는 걸 이 법 전문가들인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을 개헌으로 가지고 포위해 가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보수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을 극단적인 쪽으로 몰면서 포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어느 쪽이 서로 포위망을 좁혀갈 수 있느냐, 포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개헌, 윤 대통령이 던진 이 개헌 카드를 통해서 이재명을 압박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아마 이 기각 결정이 더 일찍 내려지게 될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면 이제 책임 총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훨씬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인정도 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에 거짓말도 했고 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오동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건 곧바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재판 전국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과 석방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원칙 없이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상황이 변해가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변할 때 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풀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과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얻고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장과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 또 탄핵이 무산되는 것, 이건 또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분별해 가면서 이 전국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지난 3개월여 동안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으로서는 뭐 호기를 맞은 셈입니다.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데 이재명이 조급해졌던 겁니다. 이 재판 전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최은정 부장판사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이재명의 재판 지연 때문에 2개월이 걸렸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 이재명이 뭐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이런 꼼수를 통해서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을 최은정이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2개월은 걸렸는데 그 이후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 최은정 재판장이 굉장히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최은정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이 재판을 진행해 온 것에 미루어서 아마 선고일도 다음 달 중순으로 잡게 될 것이다. 보통 한 달 이상 여유를 두는데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벌써 법에 정해져 있는 이 3개월을 넘겼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음 달 중순 선고일을 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재명이 지금 이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5월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또 2심 판결 때처럼 이렇게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가전 방법을 통해서 재판 지연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자신과 관련되는 재판은 정지시킬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존 진행되는 재판은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느냐, 이건 지금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의 지금 착각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재판들은 지금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위정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법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서울고법의 최원정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속도를 가하게 되면서 이재명은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영배라든지 공수처의 오동훈이라든지 국민들의 상식 밖의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의 이 조급함이 전파된 것이죠. 문영배, 오동훈에게. 윤 대통령을 저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이재명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데, 오동훈은 이재명을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킨 그 이후에 오히려 그게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배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이 비상계엄 탄핵 심리가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이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을 통해서 무슨 헌법재판소가 정치 집단인 것처럼 계속해서 여권 쪽과 이 홍보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급박하다, 급해졌다, 초조하다, 문영배도 초조하다, 이걸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면서 문영배는 이 탄핵심리 진행에 있어서 불법, 불공정,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러지 않았더라면, 여유 있게 진행을 했더라면 헌법재판소 문영배가, 공수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라면 이 또 재판 전국이 어디로 진행이 됐을까?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이재명의 결정적인 오판, 이 실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읽는. 이렇게 이재명이 실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의 속도가 이재명을 억눌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계속 오판,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헌법 개정을 이재명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고 나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헌법 개정 때문에 이 재판 전국이 늦어질 것을,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늦어질 것을 이재명은 우려한 것인데, 이재명이 다급한 나머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재명은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포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재판 2심 선고, 이 재판이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나게 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가 또 재판 지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5월까지는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대법원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는 633의 원칙을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조해온 것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방법, 주소를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한 재판 지연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최은정 재판장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5월 전에 이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5월에는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는 그날부로 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은 중단을 현실적으로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단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대법원은 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만약 그 이재명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입니다. 이재명의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재명이 지금 판단을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이 자기가 초조한 나머지 이렇게 계속 오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파고들고 있다. 개헌 문제도 그랬고,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도 그랬고, 공수처 문제도 그랬고, 지금 선거법 위반 이 재판부도 이재명에 대해서 엄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대부분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어제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여권에서 이 윤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을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개헌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개헌의 시동을 걸면 걸수록 이재명은 더욱더 포위되고 압박되고 더 초조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실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